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 명리학의 형충회합 중에서 충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이 많지요. 아무래도 충돌하고 부딪힘으로 인해 깨지고 없어진다는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육충의 의미에는 당연히 부딪혀 깨짐으로 속이 비다라는 말은 맞지만 단순하게 충을 하니까 없어진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육충의 의미와 충에 의한 심리 변화를 알아봅니다. 충은 대립으로 보기도 하지만 실상은 대립이 아니라 극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령 좌우충의 경우 수하가 대립한다고 하지만 자가 오를 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을 가하는 쪽이 있고 충을 당하는 쪽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지요. 자수는 오화를 극하는 것이기에 심리적으로도 자수에 해당하는 성분이 오화를 극하는 것으로 극을 받는 쪽의 상황이 많은 변화를 입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 서로 대립이 된다는 의미는 부각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다른 경우의 충도 이에 준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사주에 좌우충이 있을 경우에는 자수가 오화를 극하는 것으로 이해하지요. 그래서 손상을 당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고 오화가 되는데요. 오화가 있는 궁이 유정하다면 충으로 인해 무정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연지를 정인궁이라 하지요. 예를 들어 월지의 자수가 연지의 오화를 극하게 되면 연지의 정인궁은 원래 유정했지만 극으로 인해 무정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정인궁이 편인궁처럼 변하기 때문에 무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인 정의궁은 그대로 존재하고 단지 무정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뿐이며 실제로 정인궁이 편인궁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즉, 종교적인 기운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주에 묘유충이 있을 경우에는 유금이 묘목을 극하는 것으로 보게 되지요. 그래서 손상을 받는 쪽은 유금이 아니라 묘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월지에 유금이 있고 일지에 묘목이 있을 경우라고 한다면 월지는 그대로 있지만 일지가 손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정제궁으로 유정한 관계가 되는 것이 일지인데 충극으로 인해 무정하게 변하게 돼서 편제궁과 같은 작용이 나타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제궁이 무정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완전하게 편제로 바뀌어서 정제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주에 인신충이 있을 경우에는 신금이 인목을 극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이 경우에는 인목이 위치한 궁이 무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일지에 신금이 있고 시지에 인목이 있을 경우에 자녀궁이 유정하더라도 충으로 인해 무정하게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해석을 할 때에는 상관궁이 무정하게 되면서 식신 기운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며 실제로 상관이 식신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궁리하는 작용이 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주에 사해충이 있을 경우에는 해수가 사화를 극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지요. 해수의 위치는 문제가 없지만 사화가 있는 자리에서는 변화가 생기면서 무정하게 작용합니다. 월지에 사화가 있고 일지에 해수가 있을 경우에는 정관군과 유정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정하게 되면서 편관군과 같은 기운을 띠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편관기운을 띠는 정도로 무정하다고 대입을 할 뿐 실제로 정관궁이 편관궁으로 변한다고 대입하지는 않습니다.
사주에 진술충이 있을 경우에는 겉으로는 같은 토의 충이기 때문에 극이 아니지요. 다만 내부적으로 지장 간의 이치로 인해 진토의 개수가 술토의 정화를 극하고 술토의 신금이 진토의 을목을 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대로 대입하지만 속으로는 무정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지요. 무정하게 되는 의미가 다른 경우에 비해서 약하다고 해석하는데요. 양쪽이 모두 손상받기 때문에 한 곳만 무정하다고 보지 않고 쌍방이 모두 무정한 기운을 띈다고 해석합니다. 사주에 충미충이 있을 경우에도 겉으로는 같은 기토이기에 충이 되지 않으며 극도 아니지요. 다만 내부적으로는 축토의 신금이 미토의 을목을 극하고 축토의 개수가 미토의 정화를 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축토의 위치는 문제가 없지만 미토가 위치한 국은 손상을 받게 되겠죠.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정하게 된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사주에 충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 위와 같이 해석하게 되는데요. 합의 경우에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합의 기운이 발생한다고 보았듯이 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충의 현상이 생긴다고 해야 합니다. 즉 시지에 사화가 있고 연지에 해수가 있다면 일가는 문제가 없지만 모친과 자녀의 관계가 무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일지가 인목이고 연지가 신금이더라도 이 또한 모친과 일지의 관계가 무정하게 돼서 고부간의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자신과 모친의 관계가 소원하다고 해석합니다. 이 명조는 미월에 태어난 갑자일주 남명으로 덥고 메마른 계절이라 조우상 수가 필요하지요. 수가 약할 경우 금이 생해준다면 일단은 귀객이 되는데요. 이 명조는 자수가 일심동체를 하고 금이 덮고 있어 조우상으로는 좋은 구성입니다. 그러나 이 명조에는 충극이 많지요. 좌우충, 을신충, 갑경충을 하면서 묘미 반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삶의 곡절이 많고 안정적인 것보다는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갑니다. 일간을 수목이 돕고는 있지만 등량하지 못해 신약한 사주이지요. 일간이 자수와 일심동체로 의지하지만 좌우충을 하는 바람에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수가 오화를 이기기에 도움은 가능한데요. 문제는 갑이 경에 깨지고 을이 신에게 얻어터지지요. 다행히 묘미 반합을 하면서 미토가 자수를 극하지 못하게 하고 목으로 변해 일간을 돕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주의 억부용신은 수가 되고 희신은 목, 기신은 토금 화이며 대운도 희신은 목수방위로 흘러 매우 좋지요. 그러면 배우자운은 어떨까요? 월지 미토가 정제이니까 배우자가 되지요. 일지에는 모친이 있고 월지에는 배우자가 있는데요. 이들은 서로 극도는 원진살이 되며 또 을미월주는 다른 남자와 일심동체를 하고 있고 연지와 묘미 반합이라 다른 남자들이 주변에 천지인데요. 모르긴 해도 저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